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전국적으로 하루 평균 500만 명이 이동하면서 교통량도 만만치 않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난폭 운전과 얌체 운전을 막기 위해 정부가 드론을 투입해 위반 행위를 실시간으로 적발하기로 했습니다. 여름철 물놀이 때 주로 입는 어린이 래시가드가 건조 속도와 색상 변화 등 제품마다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어린이용 래시가드 6개 제품 중 3개 제품에서 권장 기준에서 미흡한 것으로 조사돼 젖은 상태로 고온에서 장시간 보관하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심장 근육에 문제를 일으키는 유전자의 작용 원리를 찾아냈습니다. 기존 약물로도 확장성 심근병증의 치료법을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30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여름 휴가철 최대 성수기라고 할 수 있는 이른바 7말 8초입니다. 전국적으로 하루 평균 500만 명이 이동하면서 교통량도 만만치 않을 텐데요. 정부는 드론을 투입해 난폭 운전이나 전용차 위반 같은 이른바 얌체 운전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입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여름도 7월 말, 8월 초에 가장 많은 휴가 인원이 몰릴 것으로 보입니다.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휴가를 가겠다는 사람의 4분의 1 이상이 7월 27일부터 8월 2일 사이를 꼽았습니다. 8월 3일부터 9일까지가 뒤를 이었습니다. 정부가 정한 여름 휴가철 특별교통대책기간은 8월 11일까지입니다. 전국에 걸쳐 하루 평균 500만 명이 이 기간에 이동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만 하루 평균 471만 대, 특히 휴가지로 떠나는 차량은 7월 31일부터 8월 1일까지 가장 많고 돌아오는 방향은 8월 3일부터 이틀간 정체가 가장 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난폭 운전과 얌체 운전, 주 도로마다 배치된 암행 순찰차들이 버스 전용차로나 갓길로 달리는 얌체 운전자들을 수시로 단속하고 경부 고속도로 등엔 드론 32대가 투입돼 위반 행위를 실시간으로 적발합니다. 이번에는 드론이 하늘에서 복귀 입은 차량을 발견하면 경찰청 암행 순찰차가 단속을 하는 형태로 운영이 됩니다. 또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 등에 대한 몰래카메라 설치 여부도 매일 점검하고 수시로 음주운전 특별 단속도 진행할 방침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자외선 차단 기능이 있어 여름철 물놀이 때 주로 입는 어린이 래쉬가드가 건조 속도와 색상 변화 등 품질에서 제품마다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어린이용 래쉬가드 6개 제품을 시험 평가한 결과 물에 젖은 뒤 건조되는 속도가 아레나와 노스페이스 제품이 상대적으로 빨랐고 배럴은 상대적으로 느렸습니다. 또 햇빛에 색상이 변하지 않는 정도와 마찰로 색상이 묻어나지 않는 정도를 시험한 결과 각각 3개 제품이 소비자원의 권장 기준에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함께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은 사용 연령을 반드시 표시해야 하지만 2개 제품은 표시가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습니다. 자외선 차단 성능은 모두 우수했고 유해물질 함량은 조사 대상 모든 제품이 안전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바닷물이나 수영장에서 래시가드를 착용한 뒤에는 깨끗한 물로 헹구고 젖은 상태로 고온에서 장시간 보관하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자세한 시험 결과는 소비자 포털 행복드림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마가 물러나고 본격적인 무더위가 찾아오면서 밤에도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피서객들과 시민들은 늦은 밤에도 바다에서 해수욕을 즐기거나 시원한 곳을 찾아 더위를 식혔습니다. 오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둠이 완전히 내려앉은 해수욕장. 피서객들이 바닷물에 발을 담그고 더위를 식힙니다. 발만 담그는 것이 아쉬운 피서객들은 아예 파도에 몸을 맡깁니다.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밤 9시까지 해수욕장이 개방돼 수영으로 열대야를 달래는 겁니다. 장마가 져가지고 날씨도 많이 꿉꿉하고 그랬는데 여기 부산 오니까 지금 장마도 다 지나가고 날씨도 너무 좋고 시원하고 너무 좋습니다.
바람이 시원하게 통하는 누각 밑에는 돗자리를 편 가족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바닷바람을 맞으며 먹는 야식은 그야말로 꿀맛. 더위도 식히고 배도 채우는 일석이조 피서법입니다.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밤에 집에만 있기는 좀 그래서 오늘 이렇게 특별하게 좀 음식을 싸서 나들이를 나왔습니다. 밖에 나와서 먹으니까 진짜 꿀맛이에요. 한밤에도 식지 않는 열기에 아예 운동을 선택한 시민들도 있습니다. 이열치열 땀을 흘리며 운동을 하다 보면 어느새 더위는 한풀 꺾입니다. 오늘 아까 점심 때 너무 더웠는데 지금 저녁에 이렇게 나와서 바람 쐬니까 너무 시원하고 좋아요.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저기온이 25도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 열대야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기승을 부리는 열대야를 피해 시민들은 곳곳에서 각자의 방법으로 무더위를 달랬습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주택 옥상에 칠해진 녹색 페인트는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을 만큼 익숙한 모습인데요. 이 폭염에 취약한 오래된 주택 옥상에 녹색 대신 흰색 페인트를 칠하면 실내 온도가 제법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민간 기업 지원에 전문가들의 재능 기부가 더해져서 시범 사업으로 진행 중인데요. 차상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녹색으로 가득한 평범한 주택 옥상. 페인트를 머금은 붓이 지나갈 때마다 흰색으로 물들어갑니다. 주택 옥상과 지붕을 흰색으로 칠해주는 하얀 지붕 사업입니다. 지자체가 폭염에 취약한 가구들을 선정을 하면 민간 기업은 페인트를 지원하고 자원봉사자인 건축사들이 작업에 나섭니다. 단독주택 옥상에 차열 페인트를 지원 도색함으로써 여름철 냉방 에너지를 절약하여 폭염에 대응하고 주민들의 전기 사용량을 줄여주는 주택 지붕과 옥상을 녹색 대신에 이렇게 흰색으로 칠하면 실내 온도는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녹색 페인트의 열 반사율은 20에서 30%인 반면 흰색은 80%가 넘는 점을 이용해 옥상 표면 온도가 지나치게 높아지는 걸 막는 원리입니다. 주택 구조와 단열재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실내 온도를 크게는 5도까지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외부 온도가 한 10도에서 15도 정도, 그다음 건축물 내부는 한 4도 내지 5도 정도의 온도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고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에너지 절감은 한 30% 정도. 냉방 효율이 높아지면 온실가스 배출량도 감소하게 돼 하얀 지붕은 환경 보호 효과도 있습니다. 흰색 차열 페인트는 건물 내부에 있는 열이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걸 막는 기능도 있어 겨울철에도 도움이 된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했습니다. YTN 차상입니다. 일본이 이르면 오는 2023년쯤 인도와 공동으로 달 남극에서 무인 착륙 탐사에 도전합니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와 인도 우주연구기구가 달 탐사 프로젝트의 공동 추진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 계획에 따르면 로켓 발사와 달 탐사선 개발은 일본이 맡고 인도는 착륙선을 개발해 2023년쯤 무인 착륙선을 달에 쏘아 올릴 예정입니다. 착륙선은 물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달 남극지대에서 분석 장치를 이용해 물 검출을 시도할 전망입니다. 심장 근육이 제 기능을 못하면 심부전은 물론 돌연사로 이어지기도 하는데요. 국내 연구진이 이런 심장 근육에 문제를 일으키는 유전자의 작용 원리를 찾아냈습니다. 이동은 기자입니다. 돌연사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확장성 심근병증. 심장 근육이 늘어나면서 수축이 제대로 되지 않아 발생하는 심부전의 일종입니다. 환자의 70%는 사망에 이르는 위험한 병이지만 절반 이상은 원인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주나 흡연, 바이러스 감염 등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인데 특히 유전적인 요인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개는 또 몰라서 이 리포트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본인 대에서 처음 이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생겨서 이게 생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한 3분의 1 정도는 이 유전적인 요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내 연구진이 이런 유전적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라민 단백질의 원리를 밝혀냈습니다.
연구팀은 먼저 확장성 심근병증 환자와 가족들의 심근세포를 이용해 유도만능 줄기세포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유전자 가위로 라민 유전자의 변이를 일으키거나 교정하면서 비교 관찰했습니다. 그 결과 라민 변이가 일어나면 특정 신호전달 체계가 비정상적으로 활성화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실제 이 라민의 뮤테이션이 질환의 표현에 영향을 미친다. 질환의 표현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규명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기전 중에서 이제 한 가지를 저희가 타겟팅을 해서 이런 어떤 표현형을 복구시킬 수 있는 그런 연구까지 진행한 연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발견된 라민 유전자의 변이 원리를 이용하면 기존 약물로도 확장성 심근병증의 치료법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사이언스 이동은입니다. 올해 1분기 노인장기 요양보험 재정이 5,228억 원의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보면 올해 1분기 노인장기 요양보험 수입은 1조 9,927억 원, 지출은 1조 4,699억 원으로 5,228억 원의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1분기 수입을 구체적으로 보면 보험료 수입 1조 900억 원, 국고지원금이 8,912억 원, 기타 수입 115억 원으로 국고지원금이 노인장기 요양보험의 흑자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 요양보험 재정이 1분기에 국고지원금이 대규모로 들어오면서 흑자를 냈지만 요양급여비 지출이 보험료 수입보다 훨씬 많아 올해도 단기 수지는 적자가 예상됩니다. 최근 잇따라 출시된 액상형 전자담배가 젊은 층 사이에서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전자담배 흡연의 경우 청소년은 성인보다 훨씬 해롭고 심할 경우 폭발 사고로 인해 부상 위험도 큰데요. 한영규 기자가 자세히 보도합니다. 전자담배는 열을 이용해 발생한 전기를 흡입하는 방식의 담배로 압축한 담배 잎을 가열하는 권련형과 액상을 사용하는 액상형으로 나뉩니다. 국내외 담배 회사들이 다양한 형태의 제품을 경쟁적으로 출시하고 있고 담배 냄새가 덜 난다는 이유로 전자담배가 빠른 속도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보다 건강에 덜 해롭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중독성 물질인 니코틴 함량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오히려 가열과 산화작용으로 포름알데히드 등 유해 성분이 크게 늘어나고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자의 유전자 변이가 일반 담배보다 6배 많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전자담배도 일반 담배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규제해야 된다는 것이 국제기구나 일반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배터리와 가열 장치를 사용하는 전자담배는 때로 폭발 사고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미국에서는 전자담배가 폭발해 흡연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고 17세 청소년은 아래턱에 구멍이 뚫리고 여러 개의 치아가 손상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전자담배가 폭발해 육군 병사 한 명이 중화상을 입었고 얼굴 등에 상처를 입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청소년들이 전자담배를 필 경우 니코틴 중독뿐 아니라 뇌 발달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성인보다 훨씬 해롭습니다. 정부는 청소년들에게 전자담배를 판매하는 행위와 인터넷에서 불법적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습니다. YTN 한영규입니다.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불볕더위가 시작이 됐습니다. 2003년 프랑스에서는 최악의 더위로 2주 동안 15,000여 명이 사망했었는데요. 서울에서도 기온이 35도가 넘는 매우 더운 날에는 사망률이 7% 정도 증가하므로 여름철 더위에 대한 대비가 중요합니다. 오늘로 사이언스 투데이 날씨학개론에서는 반기성 K웨더 예보센터장과 함께 더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후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